회사가 4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예. 40억 원을 땡겨갔다가 대표가 박용훈 사장의 사후 이후에 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미란 씨 관련된 송사도 있긴 있지만 예. 조선일보 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뭐 그게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네. 많이 본 사람인다 하니까 이제 방종호 대표여가지고 오. 명함 주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훤칠하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은. 아 정말요? 예, 약간 네. 좀 마르면서 훤칠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내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네. 약간 마르면서 헐치는 사람. 금수저인데 약간 멋있네? 뭐 이런 느낌. 아 좀. 그래요. 네. 근데 이 문자는 잘 안 보내는 뭐 이런 느낌. 제가 이제 그쵸. 쓰면 저보다 더 유능한 기자들이 뭔가 더 하지 않을까요? 뭐 조선일보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이 미디어들이라 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조선일보 관련돼서는 진짜 취재를 하는 데가 없어요. 예. 미디어오늘 말고는 취재를 하는 데가 진짜 없기 때문에. 취재도 많이 없고요. 네. 정말 취재가 쉽지 않은 곳이죠. 다들 그쵸. 기자들도 사실 산액이나 사주일가에 대해서 되게 잘 알 것 같지만 잘 모르거든요. 잘 조선일보 몰라요. 기자들도 네. 진짜 몰라요. 잘 모르고 저 취재를 하려고 하면은 넌 왜 이런 걸 취재하려고 하냐. 그렇죠. 네, 그런 시선도 좀 굉장히 많은데. 미디어오늘 만드는 미디어 정통 비평 미디어 비평 정통 프로그램 네, 미디어 오물오물오물오물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뭐 했어요? 저기 이거 너무 이게 피면은 되게 재수 없어 보여. 그냥 가까이서 가까이서 하는 걸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상근 기자입니다. 네, 미디어오늘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지금 합류를 했고요. 오늘 미디어 오물오물 네, 제가 진행한 지 이제 벌써 3주차. 네, 3주차가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정말 그 다른 그 미디어오늘 컨텐츠에 비해서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네. 역시 전문 방송인, 인기 방송인. 하지만 그 조회수는 현격하게 적다.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예.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끌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같이 방송하실 분은 네 많이들 싫어하는 분이죠. 김도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도영 기자. 예. 지금 기자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되셨고? 올해로 한 10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차. 네. 그 굉장히 좀 오래됐네요. 올해는 아니지 뭐 어느 정도. 여기 그 미디어오늘에서는 그래도 이제 네. 예. 꽤 오래됐죠. 미디어에서 예, 근무한 지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랑도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그렇죠. 했다가 정상근 기자가 이제 팀장 맡으시고 저는 이제 밑에 부하 직원이었죠. 네, 팀원으로 됐는데 제가 이제 퇴사를 한 뒤에 예. 팀장도 되고. 네. 그쵸. 예, 팀원은 한 명입니다만은 지금. 이 미디어오늘이 굉장히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예. 누구 하러 나가지 않으면 인사 적자가 굉장히 그렇죠. 심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때 맞춰서 나가가지고 예. 네, 우리 또 많은 또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좀 그 콘텐츠를 만들고 또 방송에 나왔는데 댓글을 몇 분이 달아주셨어요. 근데 좀 댓글 참여를 좀 활발하게 유도하고자 이제 예. 저번 주부터 몇몇 댓글을 읽고 네. 있는데 오늘도 한 2개 정도의 댓글을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팅이님께서 이 매일 라디오에 패널로 나와서 다소곳하시던 정상근 기자의 꼰대스러움을 잘 볼 수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댓글도 읽어주실라나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읽었습니다. 역시 많이 좀. 정상 기자의 인기는 대단하군요. 요거 하나. 네, 저에 대해서 언급한 건 요거 하나. 욕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욕은 빼고 하나. 예. 뭐, 요 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네, 같이가자님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상근아, 형인데, 열심히 잘 보고 있다. 이 댓글 별로 없다고, 조회수 없다고, 소침하지 마라. 소침할 멘탈은 아닌 건 안다만, 라고 하셨는데, 형이 절 참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조회수랑 댓글이 없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의기소침하고, 예. 방금 여기 미디어오늘 회사 앞에서도 이게 좌우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보다 성과가 별로 안 나오는데. 근데 사실 미디어오늘 기자들은 이걸 원래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좀 이렇게 구독도 장려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 좀 부족하죠 아무래도 미디어오늘 기자들. 네. 이 구독 장려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그로를 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근데 회사에서는 좀 자제를 요청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덕분에 김도현 기자 덕분에 이제 전화도 많이 왔고. 예전에 그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봤던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건 오늘 이제 김도현 기자는 그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이 조선일보 관련된 얘기예요. 네, 좀 어떤 소식 좀 들고 오셨나요? 일단 먼저 그 제가 최근에 썼던 기사인데요. 그 제목은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제 40억을 빌린 고 방용훈 아들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방용훈 사장, 코리아나 호텔 사장, 회장. 네, 얼마 전에 자꾸 하셨죠? 사실 좀 갑자기 저희도 그 취재 이제 그날 네네. 2월이었는데요. 2월인데 올해 2월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부고 알람이 뜬 거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했는데 원인이 되게 어떤 이유로 이 방용훈 회장이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좀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쪽 좀 핵심 인사와 좀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했는데 폐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그리고 이분이 여러 재판에 지금 좀 연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그 당시에도 이제 폐암 때문에 그 재판을 불출석하는 사유를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병이 좀 있었죠. 그래서 혹시 재판이라고 하면 그 이미수? 아니요, 그 재판은 진작 좀 끝났고요. 끝났고요. 그거는 확정돼서 끝났고요. 그 다른 재판이었는데 그 재판에서도 이제 불출석을 하게 된 사유에서 이제 폐암이라고 밝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얘기와 좀 종합해 보면 아무튼 지병 그 폐암으로 인해서 지난 2월에 세상을 떠났죠. 네, 그게 이제 지난 2월이었던 거고. 그래서 아까 이 말씀하신 얘기가 이 고 방용훈 회장의 아들들이 이 코리안 호텔에서 40억을 빌렸다라는 얘기였는데, 그 40억을 빌렸다는 건 무슨 얘기? 그러니까 조금 더 사전에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회장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남 이녀가 있습니다. 네네. 이남 이녀인데 아들들이 지금 다 코리아나 호텔의 임원들입니다. 첫째가 이제 방성호 씨라고, 방성호 씨인데 이분이 이제 코리아나 호텔 대표고요. 네. 그리고 차남이죠. 차남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차남이 방지호 씨인데 이분이 코리아나 호텔 부사장. 이 지금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부고 아시겠지만 이제 부고 기사가 올라오면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관계들이 이제 짤막하게 소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누구의 뭐 부친상, 뭐 모친상 이렇게 그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공개적으로 이름과 이제 직함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좀 알게 됐고, 등기 같은 것 때 보니까는 이제 지난해 그 대표 자리에 올랐더라고요. 그 방성호 대표라는 방성호 분이. 대표가 이 굉장히 젊어요. 그쵸. 34살. 34살에 이제 이 코리아나 호텔 대표. 34살이면 88년생일 겁니다. 그렇군요. 네. 되게 어린 나이에 이제 대표가 됐고,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이분이 최근에 좀 언론의 주목까지는 아니지만 언론이 이제 포착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방성호 대표가 지난달에 그 고 신춘호 농심회장 빈소를 찾는 장면이 그러니까 신춘호 농심회장. 그 농심이 이제 라면 만드는 데죠. 그렇죠. 농심을 모를까 설마. 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빈소를 찾는 장면이 언론에 이제 포착이 되기도 했고. 방성호 대표가. 방성호 대표가.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대표로서의 어떤 재계 활동이라고 하면 재계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방용훈 회장이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재산들이나 아니면은 그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승계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의 디지털 조선. 디지털 조선? 디지털이라고 안 하고 여기 디지털 조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조선일보 자회사 계열사인데, 여기 그 조선일보 쪽에서 하는 어떤 뉴미디어 사업의 일부를 하고 있고, 뭐 닷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좀 인터넷 그 운영과 관련한 자회사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분에 원래 이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회장의 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상속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성호 대표한테 상속이 된 건데요. 장남한테? 장남한테.
근데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이 디지털 조선은 여기는 상장된 곳이기 때문에 공시에서 일부분의 정보들이 확인이 됩니다. 공시. 네네. 금융감독원 공시, 그러니까 다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확인이 돼서 아 이제 상속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이 기사를 쓴 이유이기도 하지만 조선일보의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외부에서 조선일보의 주주 구성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부 나왔던 정보들과 그 한국언론연감, 언론재단에서 발행하는 언론연감 등을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는 그치 언론연감도 이제 각종 자료들을 이제 취합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건데 2013년 한국연감, 그러니까 2014년에 발표한 연감인데 그 종합해 보면은 조선일보 주식의 10% 정도를 그 방용훈 회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죠. 그러니까 4대 주주라고 해요. 그 방용훈 회장이 조선일보의 4대 주주다. 근데 이 지분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렇죠. 이 누구한테 갔느냐. 예. 이게 이제 그 아들이 직접 다 상속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이 지분을 뭐 예를 들면 아들이 팔았느냐, 아니면은 상속을 받고 팔았느냐, 아니면은 그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면 그 조선일보의 주식 가치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조선일보의 어떤 이후에 방사훈 사장 이후의 경영 구도나 이런 것들도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의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를 좀 알아내는 게 되게 지금 과제이고, 이 기사에는 그 부분까지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 디지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기 때문에 이 방용훈 회장으로부터 이 방성호 대표에게 간 거는 확인됐는데, 그렇죠, 확인됐죠. 실질적으로 이제 방용훈 회장이 가지고 있던 이 10%의 조선일보 지분은 현재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근데 상속이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방용훈 회장이 사실 코리아나 호텔뿐만 아니라 그 이제 여러 외국에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 것 같은데요. 그 해외에도 방용훈 회장의 재산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 보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속들이 좀 확인이 되면 좋은데 제 취재력이 좀 부족해서인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이 상속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방성호 대표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란 씨와 관련해서 이분이 그 징역형을 선고받았었거든요. 물론 집행유예였지만 그 장남이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를 학대한 혐의로 무죄를 받았던.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그 의혹을 이제 PD수첩이 보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이분이 2019년 9월에 그러니까 방성호 대표와 그분의 누나인 또 방아무개 씨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기소가 됐었고 재판에 넘겨졌었고 2019년 9월 항소심에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적용된 혐의는 강요죄였습니다. 강요죄는 자기의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서 이제 어딘가에 이제 보내려고 했던 그 혐의가 강요죄로 적용이 돼서 징역 8개월에 이제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그때 그 굉장히 좀 PD수첩에 나왔던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충격적인 얘기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재판과 기소가 다 진행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때 추가로 나왔던 의혹들은 아예 기소도 안 된. 예를 들면 나왔던 의혹들이 되게 가학적인 게 되게 많았죠. 그 자녀들이 뭐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뭐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 간의 그 어떤 갈등, 그리고 이제 방성호 대표의 어머니이자 방용훈 회장의 부인인 이미란 씨 친정 식구들과 이 방 씨 일가의 갈등, 이런 것도 조명이 됐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 적용의 혐의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수사 자체가 되게 부실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PD수첩이 폭로하면서 되게 파장이 컸었고, 아시겠지만 한번 뵌 적도 있잖아요. 그 김영수 씨라고. 뵌 적 있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미란 씨의 형부죠. 형부 그분이 굉장히 이
되게 좀 비판적인 또 비난적인 그런 많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좀 PD 수첩에서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건들은 기소가 안 되고 일단 강요죄만 예. 유죄가 된 상황에서 예. 지금 이제 뭐 방송국 코리아나 지금 호텔 대표가 예. 사실상 방용은 그러니까 자기 부친의 거의 모든 것을 지금 상속받는 분위기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장자 상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때 형부께서 뭐 여러 인터뷰에서 이제 예측을 하셨잖아요. 이 자식들이 아마 재산을 가지고 굉장히 큰 다툼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 재산 부분에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오늘 다루려고 했던 주제, 이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코리안 호텔에서 40억 원을 빌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정확히 40억을 왜 빌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공시를 보고 확인을 한 것인데, 아시겠지만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에 어떤 담보를 제공하고, 그 거액을 빌려간 경우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있긴 그렇죠. 있는데 이게 이분이 대표이사 되고 나서 이제 30억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방성호 대표가 30억을 빌려요. 2010 코리아나 호텔로부터. 예, 그렇죠. 코리아나 호텔로부터 2018년에 25억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2019년에 5억을 또 빌려요. 30억을 빌렸죠. 네네. 그 다음에 지난해에 30억을 일단 갚아요. 다 갚았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또 31억을 빌려요. 그러니까 지금 총 방성호 대표가 31억을 빌려간 상태예요. 근데 그 동생인 방지호 부사장도 지난해 10억을 빌려요. 근데 이게 두 형제가? 두 형제가. 그리고 총 41억 원이죠. 네네. 41억 6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잡혀 있냐면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어떤 담보로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취재는 덜 됐는데, 이 돈이 왜 이제 대출 대여를 해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하승수 변호사 아시죠? 세금도둑 잡아라. 예. 그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조선일보 일가의 재산 문제라든지 그 주주 문제 이런 것들, 또 일감 몰아주기 문제들, 이런 거 많이 문제제기 하시잖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리아나 호텔이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영업 적자를. 뭐 여행업계가 다 비상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자녀들에게 거액을 이제 대여해 준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고, 자금 대여 경위와 이제 대여 당시에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코리안 호텔 대표이사 일가가 지금 한 41억 원을 빌려갔다는 건데, 그렇죠. 이 코리안 호텔 지금 좀 영업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을 보니까는 41억 원, 2020년 지난해를 보니까 5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봤고요. 아시겠지만은 이제 워낙 여행이나 관광 산업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쉽지 않은 거죠. 아니 회사가 4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예. 40억 원을 땡겨갔다고 대표가? 그렇죠. 이제 어떤 방식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저도 이제 모르겠으나 되게 궁금증을 낳아내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이제 코리아나 대표 일가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미디어그룹 관련한 일가들의 행태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오는 소식들마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추가적인 사실만 조금 언급하는 수준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깨어지면 뭐 그래도 좀 큰 맥락이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은 아직 저도 이렇게 딱 좁힌 시선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그렇게라도 사실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은 방용훈 사장의 사후 이후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미란 씨 관련된 송사도 있긴 있지만 이 조선일보 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이긴 한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확인을 사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뭔가 뭐 비상장회사니까. 뭐 주식이 어떻게 그렇죠. 주주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주주들이 다 거의 이제 일가들의 사람들이라서 구체적으로 이게 언제 좀 밝혀지면
하면 될 텐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부분은. 그래서 뭐 방용훈 회장, 예. 그러니까 방상훈 사장의 동생이죠. 동생. 예. 네, 방용훈 회장 일가는 좀 그렇고 이 방상훈 일가로 좀 넘어가서 예. 지금 뭐 거기가 둘째 아들이 이제 그 많이들 이제 알고 있는 방종호 대표, 예. 예전에 이제 TV조선 대표를 했었는데 요새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새요? 네. 저도 뵌 적은 없는데요. 제 문자를 몇 번 보내는데 문자를 보내면 이제 읽으시긴 하는데요. 아, 익십. 예, 읽긴 하는데 답은 없네. 네. 근데 꼬박꼬박 읽으시더라고요. 예. 뭐라고 보냈길래 문자를? 요 취재 관련해서도 문자를 좀 드리기도 했고요. 아, 취재 관련해서? 예,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한 번 본 적 있어요. 딱 한 번. 어디서 봤습니까? 예전에 그 아시겠지만은 드루킹 그 사건이 있을 때 거기 이제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라는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왔던 거고 경찰이. TV조선에. 예. 그때 이제 TV조선 기자들이 막았죠. 예, 언론 자유 이것 때문에 막았는데 네. 그때 되게 많은 이제 조선 미디어 그룹 관계자들이 그 집회 앞에 이제 좀 이렇게 위로한다고는 명목으로 이제 많이 나와서 기자들 격려하고 막 이랬거든요. 응원하고. 네. 네. 그때 이제 후드티 쓰고 되게 키가 좀 크고 좀 얼굴이 까무잡잡하신 분이 이제 좀 어두운 저녁 시간대였는데 네.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몇 분들이랑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후드티 입고. 예. 네. 근데 좀 되게 좀 패셔너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는 많이 본 사람인다 하니까 이제 방종호 대표여가지고 명함 주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방종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명함을 받고 이제 인사는 했죠. 인사하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욕을 한다고. 뭘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은 안 했던 것 같고. 답은 안 하시고. 답은 안 했고 뭐 그때 한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펀치래요. 키가 크고 남자가 이제 봤을 때 좀 왜 이렇게 펀치하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은. 아, 정말요? 예, 약간 좀 마르면서 펀치라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제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네. 마르면서 펀치라는 사람. 군수전대에 약간 멋있네? 뭐 이런 느낌. 아, 그래요? 네. 근데 문자는 잘 안 보내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문자는 안 보시고. 예. 네. 지금은 이제 TV조선 대표는 안 하고 있고. 예, 원래 이제 TV조선 대표의 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아시겠지만은 이분의 자녀 갑질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대표직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뭐 합니까? 지금은 이제 글쎄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딱히 대표직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는데요. 일단은 직함은 없는데 사내 이사이긴 합니다. 이사예요? 예, 그 사내 이사고 그리고 뭐 여러 그 조선 미디어 그룹 관련한 그 관계사의 지분도 갖고 계시고요.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최근에 저도 이제 오물오물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그 유치원 사업 하다가 이제 그 파산 되기도 하고 좀 여러 이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느낌? 그렇죠. 이 사업적인 뭐 그런 수완은 뭐 별로 없으신가 봐요. 보면은.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유아 그 영어 교육기관 그 사업은 그 컵스빌리지였나요? 거기는 파산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사내에서 평가받는 게 TV조선을 좀 더 키운 면은 있다. 뭐 예를 들면 서혜진 PD, 뭐 지금 뭐 아내의 맛이나 뭐 미스 트롯 그 연출한 서혜진 PD 등등 이제 드라마의 어떤 좀 드라마 예능에 있어서 이 사람이 좀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섭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경영을 좀 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조선일보는 워낙 보수적인 조직인데 방정호 대표는 되게 좀 그 언론계에선 좀 호탕한 성격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요? 호탕한 성격이다. 예, 호탕한 성격이다. 자유분방하다. 좀 방상훈 사장이랑은 다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TV조선의 어떤 그
그 예능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디딤돌을 놓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안에서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뭐 호탕 석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TV조선의 이미지를 바꾸고자 이 뭐, 상단에 이제 TV조선은 이제 TV초선으로 그렇죠. TV초선 영어로 이제 네, 한글을 이제 영어로 많이 바꿔져 그것도 있었죠. 되게 그 일화가 있는데 그것도 원래 이제 조선을 이제 빼느냐 마느냐 가지고 엄청 그 방송 쪽과 신문 쪽이 많이 갈등을 좀 많이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라는 게 되게 그 조선 미디어 그룹의 상징 같은 이름인데, 그렇죠.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조선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딱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좀 딱지를 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방송에서는. 근데 뭐 제3자들이 보기에는 과연 조선이라는 한글과 그렇죠. 영어로 조선이라는 건 무슨 차이가 그거는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근데 네. 이 방정호 대표가 이 드라마 회사를 또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그게 또 좀 논란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 좀 논란이 된 지는 좀 됐죠.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소개드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공시에서 나왔던 수치들과 이런 것들 기록들을 좀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방정호 이사, 그러니까 지금은 이사라고 할게요. 방정호 TV조선 이사가 이제 설립한 그 드라마 제작사가 있습니다. 네. 하이그라운드라는 데인데, 하이그라운드. 예, 아실 분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드라마 외주 제작사예요. 2014년에 설립을 했는데, 이 드라마, 그러니까 TV조선 드라마에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얹혀가는 느낌인데, 그 공동 제작 형식으로 계속 이 드라마 제작사가 TV조선 드라마 할 때마다 좀 달라붙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하여튼 TVN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다면 그렇죠. 뭐 네, 그런 이 느낌. TV조선에는 이 하이그라운드가 있는데 예, 근데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사주의 사주 일가가 어찌됐든 만든 회사인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99%가 사실상 드라마 그 TV조선 드라마 매출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거는 일감 몰아주기인 거잖아요. 논란을 부릴 수밖에 없죠. 그런 그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감 몰아주기가 확실하다라기보다 이 관계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 드라마 제작사를 설립을 해서 그리고 TV조선이 그 드라마를 이제 편성할 때 여기가 이제 공동 제작 형식으로 이제 대다수 이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 드라마 제작사의 매출은 TV조선 드라마로부터 나올 수 없는 거. 그 비율이 지금 99%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 사실상 이제 TV조선이 뭐 수의 계약하고 그냥 다 일감을 몰아준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예, 하승수 변호사가 그 부분을 되게 오랫동안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 네. 공정거래위에 신고도 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사실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이 하이그라운드에서 이 벌어들인 돈들이 또 한편으로는 투자 명목으로 방정호 대표가 설립한 영어 유치원으로 이제 그 대여 형식. 근데 이제 내가 그런 거죠. 대여 형식인데 내가 받을 생각은 없는 대여 형식. 그게 또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고 이제 공시 보면은 그 재무제표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대여는 해주는데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성수 변호사 말에 따르면 이제는 이거는 되게 받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그런 돈으로서 대여 형식으로 빌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TV조선의 어떤 벌어들인 돈이 외주 제작사의 수익으로 책정되고 이 수익이 다시 이제 영어 유치원으로 가서 가서 이제 그 결국 망해버린 스토리. 예, 방 대표의 투자로 이어지는 이렇게 선적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TV조선에서 계속 밀어줬는데 네.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근데 그 영어 유치원이 그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을 받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타격이 있지 않은 뭐. 예, 근데 그 되게 비싼 유치원이었고 그리고 꽤 그 고위층들한테는 꽤 인기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뭐 출산율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아예 없을까요? 하여튼 그 유아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코로나19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점점 찾지 않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도 있고. 사호 아이템도 참 이 조선일보스러운 사호 아이템을 골라가지고. 네. 근데 그건 하나 했었네요. 있는데 일관된 것이 조선일보가 되게 교육 쪽 우리
미디어오늘의 이 지금 주니어 미호도 있지만은 네. 조선일보도 되게 교육 쪽에 굉장히 그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 일환으로 굉장히 그 교육을 통한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뭐냐 컵스 빌리지라는 데를 만들었고 실제로 이 관련해서 방종호 대표가 되게 투자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도 기사에 썼지만은 네. 그 하이그라운드라는 게 원래는 이제 방정호 대표가 설립을 하고 이제 투자를 받아서 설립을 이제 그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뭐 이제 해외 사모펀드 회사인 블루런 벤처스라는 데가 있는데 블루런? 예. 이름 자체가 먹튀스러운 이름. 약간 블루런 벤처스가 있는데 여기서 100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이제 100억 투자하고 2019년에도 하이그라운드에 또 100억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찌됐든 방 대표가 뭔가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궁금하네. 블루런. 예, 네. 이런 것들도 다 좀 더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네. 결국 뭐 분명히 잡히는 건 별로 없고. 저는 이제 네. 여기 왜 나온 겁니까? 겉만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겠다. 이제 앞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된다. 아, 일종의 예고편. 예고편 무슨 예고편을 30분을 하냐? 야, 예고를 30분 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아무튼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쵸. 쓰면 저보다 더 유능한 기자들이 뭔가 더 하지 않을까요? 뭐 조선일보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미디어들이라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조선일보 관련돼서는 진짜 취재를 하는 데가 없어요. 예. 미디어오늘 말고는 취재를 하는 데가 진짜 없기 때문에. 취재도 많이 없고요. 네. 정말 취재가 쉽지 않은 곳이죠. 다들 그쵸. 기자들도 사실 사내기나 사주일가에 대해서 되게 잘 알 것 같지만 잘 모르거든요. 잘 조선일보 몰라요. 기자들도 네. 진짜 몰라요. 잘 모르고 저 취재를 하려고 하면은 넌 왜 이런 걸 취재하려고 하냐라는 그렇죠. 네, 그런 시선도 좀 굉장히 많은데 뭐 그래도 이 조선일보가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지위에 있는 언론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고편은 그만하고 간단하게 이번에 그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KBS가 소송해서 진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죠? 어떤 거죠? 일단은 KBS와 JTBC가 김학의 관련한 보도를 했다가 지난해랑 이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각각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요.